네, 안녕하십니까. 장동샘 인사 올립니다. 주말에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그죠? 오늘은 Q&A를 할게요. Q&A를 할 건데, 물론 나중에 또, 그 나중에, 자, 끝까지 본 사람 또 뭐 하나 건져갈 수 있도록 해놓고. 그래, 일단 시작할게요.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라고 비난받아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한번 영상을 담으려고 한번 했습니다. 아주 저를 괴롭힌 게 있는데, 저 20년 동안 주식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주식을 하면서 세 번 망한 거를 지켜본 가족들은 항상 주식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불안해하고 떨고 있지만, 주식을 일단 불로소득이라고 비난받아 본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많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한번 이런 방법들이나 나름대로의 이제 이 해결 상황들, 왜냐면 어, 돈을 버는 걸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처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그냥 노하우이자 그냥 제 경험입니다. 그죠? 일단은 대학생 때부터 주식을 했기 때문에 대학생 때 저하고 불로소득으로 논쟁을 엄청나게 많이 벌인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코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면 불로소득이라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을 벌었거든요. 예. 일단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부분 주식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의 경우 주식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잖아요. 우리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투자를 안 해본 경우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 해봤는데 안 돼. 안 되는데 나름대로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운으로 찍어가지고 계속 주식을 하는 거, 이 주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땀 흘려 일한 노동만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식은 불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주식을 이제 이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 궁금하다는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건데 일단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봐요. 일단 그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존중스럽게 물어봅니다. 먼저. 그래, 친구일 경우에는 그냥 쉽게 물어보죠. 왜 그래 생각하노?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 없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주식이 아니냐. 노력 대비, 노력은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주식이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거꾸로 한번 물어봅니다. 거꾸로 진짜 물어보면은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주변에 노력 없이 주식 투자가 돈 번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고요. 또 거꾸로 노력을 조금 하고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현실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두 명씩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 한두 명의 예를 들면 일단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 절대 따라하지 마라. 따라하면 망한다.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주식을 했을 때 주식을 절대 노력 안 하고 돈 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벌고 빠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주식을 오래 안 하고 그 장세 있죠. 그냥 상승 장세에서 묻어두면 가요. 그렇지만 주식이 그렇게 평생 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은 절대 잠시 해가지고는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식은 엄청나게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진짜 한 30분 넘게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보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있었어요. 있었고 주식이 그냥 노동 없이 일하는 게 아니군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음부터 주식에 대해서 거꾸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식 가운데 편견이죠. 투자는 안 하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색안경 같은 걸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화의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만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일단은 제가 뒤에 솔루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했던 것들. 이거 이 정도만 해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식을 오랫동안 해봤을 때 핵심은 불로소득 없습니다. 주식을 노력 없이 노동 없이 아무런 노동 없이 돈 벌어들인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돼요. 과연 그 사람을 주변에서 봤느냐? 한 명 봤다면 그 사람 절대 따라하지 마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주식은 어렵고, 제가 노력해본, 제가 그래도 이렇게 봐도 어려 보이지만은, 제가 지금 나이가 40대지만은, 안 해본 일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니는 소설을 써도 될 정도로 일을 많이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실제로 제가 자동차 정비일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나중에 내 자동차 부품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항상. 어쨌든 그래서 해본 일 중에 주식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렵고 불로가 아니고 이제 주식은 해도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통 3인방을 만들고 이렇게 철학을 만들어도 1년에 한두 종목은 꼭 물립니다. 진짜 안 물리는 한 해를 만들어 보겠다고 설계를 하잖아요. 한두 종목이 물려요. 물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은 평생을 노력해야 될 학문이지 절대 불로로 노동 없이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신이죠, 신. 신이라고 봐야죠. 그런 사람은 운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찍어서 성공할 수 없거든요. 제가 해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비난으로 기분을 나쁘게 했을 때는 그냥 이 사람 안 볼 거면 선을 그어버리고요. 그 사람이 이제 계속 봐야 될 때는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이나 머릿속을 따져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야기를 해보는데 일단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이 주식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고 그 사람이 생각한 생각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어봐야죠, 그죠? 예.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에 대한 불로에 대한 정확한 생각 없이 이야기할 때는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이야기를 해봅니다. 기분이 나쁘면 이거 나빴다. 그리고 이러고저러 이야기를 쭉 해보고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이나 생각은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죠? 예.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서로가 인정이 되면 그 사람하고는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선을 긋는다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무리해서 또 주식 이야기가 나올 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식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러고도 무시하고 이야기를 하면 화를 한번 냅니다. 그러고도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자리를 나옵니다. 그렇게 한 번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모임 때 부를 때는 여러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한 번 정도 할 필요가 있죠. 여러 사람 모여 있을 때는. 그게 아니 1대1일 때는 쉽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해보고 진짜 친한 친구는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하고 쭉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고 들어보고 이제 불로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노력 안 하고 돈 번다고 하는데 이 노력 안 하고 돈 번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은 주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여지면 다음에 만날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다음에 똑같습니다. 주식 이야기 나오면 선을 긋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화를 내고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 자리를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게 한 번 정도 표현을 해주고 나면 친구도 어느 정도 눈치를 보게 되고 모임에서도 제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비난하는 사람들의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이게 모르니까요. 그 상대방을. 그래서 요 정도 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 불편하면 이제 저는 안 가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10년 넘었고 20년 했고 주변에서 제가 주식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일 할 때는 물론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를 안 하지만 저를 오래 본 사람들은 다 주식하는지 알고 있고 예전에 이제 동아리 같은 데서도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머릿속에 나 주식인이라고 다른 사람 이마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리고 성공을 한 걸 본 사람 성공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주변에 오면 상담할 게 있다 하고 가서 보면 주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성공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속에 부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부러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좀 나을 겁니다. 저 역시도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이제 그 실패 가운데서 많은 비난 그리고 비판이 있었지만 성공으로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안목이 좀 아파가지고 또 실수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는 비난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성공하기 전에는 비난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분 내가 설명 안 했네요. 하락장이 오면 실패자가 더 많아지거든요. 하락장은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고 10%나 5% 난집 사람들만 돈을 벌게 됩니다. 주로 단기 트레이딩 한 사람. 하락장에서는 성장주를 투자해도 안 가거든요. 하락장이니까. 우리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때 성장주들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안 갑니다. 그럴 때 투자한 사람들이 실패를 하면 비난이 더 심해집니다.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을 때는 비난의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노하우를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이나 폭락장이 왔을 때는 주식 이야기로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 이야기를 하거나 투자에 성공한 이야기를 하면 몰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식은 성공하기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불로 노력 없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거는 그냥 실패한 사람들의 비난 수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꼭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죠? 불로소득 자체가 일종의 안 해본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들의 비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해가 성공하거나 혹은 주식을 노력을 엄청나게 해서 돈을 벌어들인 입장에서는 절대 불로소득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제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 되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주식의 신이 정도 돼서 일목산인 정도 되면 그죠? 우리 회원님들 중에 이제 일목 균형표만 공부하신 또 엄청나게 공부하신 분도 계시죠. 일목의 고수. 그래서 그분은 또 그래가 성공하실 수 있는 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래서 뭔 소리 또 엉뚱한 소리 하기 전에 횡설수설하기 전에 일단 요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하면은 주식은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조목조목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줄 정도는 돼야지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반론할 수 있는 본인도 철학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 더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생각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조목조목 따져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그래 알겠다. 그러면 주식 이야기 여기서 그만하자. 아무리 친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하자 하고 더 이야기가 나오면 그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럼 한 번 더 하면 진짜 화를 확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야기하면 이건 반대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냥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만날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눈치를 봐야죠. 눈치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눈치를 안 보는 인간이면 나를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대응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고 오늘은 제가 추천 종목 상강 MNT 가지고 왔거든요. 상강 MNT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여러분 또 끝까지 보신 분 또 뭐 하나 건져갖고. 자, 상강 MNT 보면은요. 여기 이제 매수 세력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봅시다. 이렇게 그거 보면은 기관들이 여기까지 매수를 했어요. 여기 굵은 선이 기관선이거든요. 돌파를 했죠. 이거 랠리 한번 달려보겠다고 지금 시도하는 거고, 중장기 세력이 있는 종목, 제가 말씀드리는, 중장기 세력이 있는 종목은 반드시 전고점을 한 번 정도는 돌파하려고 든다. 그러면 이동안 뭘 했냐면은 매물을 쳐내면서 개미를 떨쳐내기 위한 시간을 끌었다. 지금 이제 나가고 있죠.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 조정이 여기서부터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 그죠? 11개월, 12개월. 369. 369. 그리고 마지막 조정 12개월. 이게 다 됐고, 그렇다고 회사가 성장성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0919를 제가 여기 0919. 0919를 치면 모든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여기 0919를 쳐가지고 0919를 치면은 이게 2차 전지가 신재생이죠. 신재생의 경우에 이제 멀티플을 30까지 쳐줄 수 있다 정도. 있다 하거든요. 30 이다가 아니고. 이게 대장주가 두 개입니다. CS 윈드랑 상강 MNT만 보면 되거든요. 세력 한 명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상강 MNT 보여드리는 거고, 시총이 한 2,700억이죠. 그럼 영업이익 한번 꼽아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340억. 곱하기 20을 하면 7천, 그죠? 27에, 아니다. 6,800억. 그죠? 30을 곱하면은 올해 멀티플이 끝났고, 여기 만약에 22년도, 2022년도를 보고 달린다 해도 20을 곱한다고 하면은 8,400억. 네, 설명 너무 어렵죠? 멀티플 계산인 거 영업이익 곱하기, 배수, 섹터의 배수. 20을 곱하느냐, 30을 곱하느냐, 요런, 섹터별로, 곱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와 시총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성장주 쪽에서 많이 합니다. 가치주하고 이쪽은 또 달라요.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중간에 애매한 반도체 정도. 요건 강의 많이 했으니까 지금 어차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원래 기존 구독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근데 구독자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많으면 사놓고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마 있는 분들이 끝까지 보시지 아닌 분들은 중간에 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말 영상에는 가끔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이거 빨간색은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우리 이제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 빨간색은 세력입니다. 그죠? 빨간색은 세력, 노란색은 관리 세력, 파란색은 손해보는 개미. 자, 여기 있죠? 50% 이상, 50% 이상 장기 세력이 들어와 있고, 여기, 그죠? 75% 이상 랠리를 진행하고 있다. 거의 지금 랠리 진행하고 있고요. 월봉상에. 주봉을 봤을 때는 이게 보면 빨간색이 이렇게 눌려져 가면서 파란색이 이렇게 가면서 힘의 균형점을 계속 만들고 있죠. 여기 눌림목에서 이렇게 가면서 파란색을 관리하는 그림은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돌파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죠. 거래량이 줄다가 다시 들어오면 뭔가를 꿈틀거리고 있다. 주봉상에. 그죠? 1봉을 보겠습니다. 1봉을 봤을 때 아주 뷰티풀, so beautiful이라고 하는데, 자, 장통 모드로 좀 변경할게요. 또 우리 또 차트 이거 또 구매해서 또 보시는 분들도 강의 하나씩 해드리면 또 도움 될 거고, 그죠? 강의 너무 안 해드렸으니까. 내가 눈이 아파서 한 20분 넘어가면 이제 이제부터 두통이 오거든요. 그게 다 왔습니다. 내가 많이 못 찍는 이유가 해드리고 싶은데
눈이 아프다 보니까 진짜 강의를 많이 못 찍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서 쌍바닥, 그죠? 완전히 쌍바닥 한번 잡았죠. 쌍바닥을 들어 올린 쌍바닥 긍정적, 그죠? 이게 보시면은 요 구간이 매물이 여기 있죠. 매물을 보면은 매물 쳐내고 그다음 매물 잡고 쌍바닥 잡고 매물 잡고 요까지 왔어요, 그죠? 그래 보면서 이제 파동 지표는 장동 파동을 봤을 때는 요게 한 1파 정도, 2파 정도 왔다고 하면 요게 딱 그죠? 3파 정도가 올 수 있는 자리에서 세력이 소폭 유입되었다. 그러면 여기 자리가 장동 구름대 돌아왔으니까 한 번 정도는 잡아봐도 된다. 잡대 이런 종목은 노하우가 있어요. 1,0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다 잡으면 안 돼요. 물론 다 잡아도 되는데 LI하고 올인이 되는데 떨어질 때 분할 매수로 잡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선을 넘으면 다 사겠어 이런 마음에 그건 잡아놔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운 좋아서 딱 다 사고 가면은 재수인데 이렇게 안 가고 이래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씩 사겠어 하면은 못 살 때는 반드시 요렇게 자기가 마음에 선 있죠. 여기 저항대가 있잖아요. 보시면 그죠? 요 저항대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오면 계속 밀린단 말이죠. 요 저항대를 돌파하는 구간 안에서는 다 사야 된다는 개념으로 또 차트 강의 하나 넣어 드렸습니다. Q&A에다 차트 강의 넣으니까 좀 웃긴다, 그죠? 웃기긴 한데 일단은 뭐 보신 분들도 하나 건져가는 걸로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이제 CS 윈드 괜찮죠? CS 윈드하고 CS 윈드 이제 메모를 팍 쳐나가고 상강 MNT가 팍 가면은 윈드가 이제 조금씩 수급이 올라올 그림 나올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또 주말 강의를 Q&A로 오늘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마음에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해보면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건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제 마음에 있는 거. 제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항상 연구를 해보는데 욕심과 두려움, 공포가 있잖아요. 거꾸로 상대방에게도 그게 있어요. 상대방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러움이죠. 두려움이자 부러움. 저에 대한 부러움이 그렇게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가 돈 번 사람이 실제로 30%도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그 중에 진짜 큰 돈 버는 사람들이 10%도 안 돼요. 5%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전년도에 전화로 상담하다가 에이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다 버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다 버는 장세는 강세장 전년도입니다. 오래되면 시적장 전반 그리고 중반 넘어가고 시적장 후반 넘어가면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줌마 부대라고 표현이 돼 있긴 한데 뭐 또 우리 또 아줌마 부대라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적혀 있는 바로는 아줌마 그러니까 그냥 고점의 경계 신호가 아줌마 부대도 돈 번다, 주식 안 하고 돈 번다 하는 관점이 되었을 때는 이제 완전 고점을 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 정도 한번 해드릴게요. 장세가 좋아지고 있어 다행인데,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장세가 얼마 정도 와 있는지, 한 시적 장세 전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정도의 그림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도 한번 다음에 강의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좀 보고, 눈이 아프니까.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영상 올려놓을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